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면 keep going이랑 네. sorry for your inconvenience 이 두 단어를 네. 굉장히 많이 쓰신다고 그렇죠. 하는데 둘 중에 하나는 못 쓴다. 네. 하나만 쓰셔야 된다는 거 어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공학과 이동현 교수 연구실의 석박통합 과정으로 재학 중인 성우창입니다. 오늘 인터뷰할 권석준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에서 학부 졸업, 그리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에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MIT에서 박사학위를 2013년 6월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재료연구부 연구원으로 2004년부터 14년까지 재직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래융합기술연구본부 선임연구원으로 14년부터 19년 2월까지,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첨단소실기술연구본부 책임연구원으로 19년부터 21년 2월까지 계시다가 21년 2월에 성균관대학교 교수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조교수 권석준입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에서 약 17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올 2월부로 우리 과의 화학공학부에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이렇게 좋은 학교,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 좋은 학생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과에서 그동안 조금 더 발전에 목말라 있었던 그런 수치 해석 분야,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 분야, 각종 그런 스마트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더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 사이트를 네네. 그러니까 학교 사이트에 교수님 관심 분야를 조금 네네. 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읽어드리면 네. 스마트 화학 공정 및 설계 관련 멀티스케일, 멀티피직스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소재 및 공정 기술, 정보 및 신호 이론 시뮬레이션, 자기 조립 기반 패턴 형성, 나노포토닉스 및 플라즈모닉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저는 지금 공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다른 분야에서 용어만 들었을 때는 정확히 이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교수님 전공에 대해서 관심 네. 분야 전공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조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는 다른 교수님들하고는 달리 어떤 특정한 재료나 특정한 분야의 전공을 아주 스페셜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는 주로 이제 어떤 방법론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스케일에서 다양한 피직스를 활용해서 적용하는 그런 방법론을 전공하는 것을 이제 제 스페셜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론도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실험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통계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컴퓨테이셔널 메소드, 즉 계산과학 방법론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소개해주신 그런 다양한 분야들에 대한 이런 방법론들을 적용해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신호들,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추출해내는, 그래서 그것을 시각화하고 더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로 바꾸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전공 소개를 해주셨는데 석사 때부터 교수님 원래 이 연구를 계속 하셨던 거예요? 석사 때는 주로 자기 조립에 관련된 것들, 그때는 이제 반도체 공정 중에서 이제 우리가 금속과 유기물을, 여기서 말하는 유기물은 예를 들어서 PR 같은 유기물이 되겠죠. 포토레지스트 같은 그런 PR 용도로 쓸 수 있는 고분자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금속 전극을 배선층을 깔아야 되는데 금속층을 만들 때 사실 금속층과 PR의 열적 팽창률이 다르죠. 그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정한 도핑의 레벨을 조절하기 위해서 보통 서멀 어닐링을 하거나 디펙을 없애주기 위해서도 서멀 어닐링을 하는데, 서멀 어닐링을 할 때 온도를 상온에서 어느 정도 높였다가 다시 상온으로 식힙니다. 그 과정에서 금속과 고분자가 열적으로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금속은 팽창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고분자는 팽창을 잘 하려고 하니까 금속과 고분자가 붙어있는 그 궤면에서 스트레인이 누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스트레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재료에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제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재료의 변형이 주로 이제 웨이브-라이크한 그런 버클링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 버클링 패턴들이 주로 이제 수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주기를 갖는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제어가 잘 된, 예를 들어서 주기가 일정하거나 방향이 일정하거나
아니면은 그 나타나는 영역이 일정하게끔 재활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자기 조립체 구조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했었습니다. 네, 설명 네.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 아까 살짝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양력을 보면 제일연구부 연구원에 계시는 기간이랑 MIT에서 박사하신 기간이 좀 그게 겹쳐요. 네. 이게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계셨는데 네. 14년도 MIT 박사를 네. 가셨는데 어떻게 그게 되신 건지. 키스트에 처음 입사를 한 게 제가 2004년인데요. 네. 그때는 이제 저는 전문 연구요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석사학위를 받자마자 석사학위를 받고 이제 군역을 위해서 전문 연구요원으로 키스트에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 키스트에서 합격을 해서 키스트에서 약 4년 반 정도 연구원으로 일을 하다가 키스트에서 해외 유학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키스트에서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에는 다른 데로 못 가고 다시 키스트로 복직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자마자 바로 키스트에 복직을 했고 이제 한 박사학위 마치고 한 반년 정도 후에 선임 연구원으로 진급을 해서 새로운 연구 분야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혹시 하고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기간이 몇 년이었나요? 보통 이제 키스트에서 보내줄 때 유급 휴직 있고 무급 휴직이 네.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무급 휴직 같은 경우에는 의무 기간이 없는데 유급 휴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유급을 받은 기간의 2배 정도의 기간이 이제 되는데 제가 5년 내내 받은 것은 아니고 그중에 일부를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있었던 것이죠. 네. 혹시나 끝나자마자 바로 여기 오셨나 해가지고. 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한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키스트에서 연구원으로 17년 동안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계속 안 계시고 성대 교수님으로 부임하게 되신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렇게 저같이 정출연에서 오래 계시다가 학교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사실 그렇죠. 성균관대만 해도 키스트에서 오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분 가까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대뿐만 아니고 서울에 있는 뭐 굉장히 많은 대학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해외에 있는 대학들에도 이런 키스트 출신 동문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키스트에서 계속 있어도 됩니다. 사실 연구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본인이 계속 본인 스스로 연구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키스트에 있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스트는 기본적으로 연구비가 나오고요. 그리고 티칭에 부담이 없고 행정적으로 굉장히 서포트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구만 자신의 본 업무 중에서 거의 90%는 연구만 하면 되는 물론 나중에 좀 더 이제 나이가 먹고 경력이 쌓이면 이제 본인의 연구비를 본인이 알아서 수주를 더 많이 해와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만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키스트에 있는 게 맞는데요. 제가 이제 키스트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가 옮긴 까닭 중에 하나는 제가 그동안 이제 연구나 다양한 분야를 공부를 하면서 얻은 그런 지혜들, 노하우들, 지식들을 더 많은 후학들에게 전수를 해주고자 하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도 결국은 좀 있으면 나이를 먹을 것이고 뭐 좀 있으면 50대가 될 것이고 60대가 될 텐데 그때쯤 됐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후학들에게 충분히 아직은 이런 지식의 엣지니스가 살아있을 때 전수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대상은 뭐 학부생들은 당연히 포함이 될 것이고 또 일부는 대학원생들에게 한 명씩 어떻게 보면 제자를 키우면서 제 어떤 학문적인 철학과 방법론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같이 실현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DNA를 더 멀리까지 퍼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옮겼고요. 두 번째 이유는 성균관대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손꼽히는 명문대고 특히나 이제 화공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국 탑 수준이죠. BK 프로그램에서도 1등을 했었고 특히 뭐 여기 우리 과에 계시는 거의 40여 분 가까이 되시는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분들이 있고 뭐 특히 박남 교수님 같은 분들은 굉장히 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지만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신 분이고 그 외에도 우리 과에는 굉장히 많은 유능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교수님들과 협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이런 과 내에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풍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과뿐만 아니고 우리 과에 있는 신소재, 우리 학교에 있는 신소재과나 에너지공학 아니면 나노과학이나 이런 부분에 계시는 이제 많은 패컬티 멤버들과 더 많은 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옮겼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키스트에 있으면 아무래도 외부 과제의 수주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키스트에서는 가급적이면 미션에 더 집중하길 바라고요. 기관의 미션, 국가의 미션에 더 집중하길 바라고 또 연구원 개인의 어떤 호기심 차원이나 어떤 작은 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양하라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맞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의 호기심이 더 강하거나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약하게 어떻게 보면 제약을 받는 구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정든 곳을 떠나서 이제 학교로 오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후학 양성하고 네네. 이제 DNA 네네. 정도해주고 네네. 이제 네. 그런 다른 교수님들 네네. 협업 이런 것들이 네네. 많이 중요시하고 네네. 있다라고 네. 제가 이해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당연한 질문이지만 그건 대학원생을 지금 모집하고 네네. 계실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이제 원하시는 학생의 그런 특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성실성을 많이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네. 아침에 일찍 나오고 음. 늦게 들어가고 약간 이런 그런 약간 조금 좀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좀 좋아하시거든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어떤 학생들이 조금 오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교수님들마다 학생들에 대해서 바라시는 그 상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히 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다름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을 아주 많이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뭐 실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큰 과제를 이렇게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을 많이 받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학문적인 DNA를 더 잘 보존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성대 출신으로서 성균관대에서 어느 정도 훈련을 잘 받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는 받을 수 없는 훈련을 받고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소수 정예로 키우는 것이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목적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대학원생, 특히 이제 제 그룹에 합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직한 대학원생의 모습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실성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성인이기 때문에 제가 더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매니지먼트는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충분히 마일스톤을 잘 밟아가고 있는가, 이 학생이 충분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을 잘 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회사에 있는 사람처럼 관리하는 것은 좀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성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율성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마음을 열고 협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계산을 한다는 것, 어떤 분석을 한다는 것, 수학적인 모델링을 한다는 것, 사실 여기 이동희 교수님방에 있는 학생들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냥 계산이나 시뮬레이션만 가지고 스탠드 올라가기는 더 힘듭니다, 요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계산을 가지고 논문을 써서 어떤 특정한 전화를 보내면은 리젝을 당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 이유는 이게 계산으로만 가능한 일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실험적으로 검증이 안 된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들으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계산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는 점점 더 요구되는 그런 덕목이 협업입니다. 협업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계산하는 사람들이 더 실험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야 되고, 실험하는 사람들이 계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계산하는 사람들이 실험을 더 깊숙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더 정보를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즐기는 그런 학생들이 너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7년 동안 연구원으로 계셨고 이제 이번 연도 성대에 계시면서 오랜 기간 동안 박사과정까지 연구를 하셨는데 좀 보람찼던 순간이 그런 에피소드나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어떤 극적인 에피소드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역시 연구자로서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열심히 연구한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저널에, 탑 저널에 계좌가 확정됐을 때의 순간 같은 것들이 기억에 남겠고요.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키스트에 있을 때 그때도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학생연구원이라고 해서 학연생이라 불렀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어떻게 보면 파견으로 나온 그런 학생들인데, 그런 학생들 중에서 연구에 대해서 뜻이 없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그 학생을 잘 설득을 하고 그 학생의 연구에 대해 흥미를 갖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신의 어떤 이제 그 학생은 석사를 받고 졸업했는데 석사학위까지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학생이 이제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해보고 뭐 이 학생의 어떤 시행착오를 이 학생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자기의 성과를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지를 본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교수님 다음 질문 넘어가기 네. 전에 네. 혹시 밸런스 게임이라고 무슨 아시나요? 둘 중에 네. 어떤 게 더 좋은지를 선택을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네.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네. 선택을 하시고 네. 그 이유도 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교수님? 네네. 네네. 대면 강의랑 비대면 강의. 저는 대면 강의를 선호합니다. 그래도 학생들을 보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 대면 강의 실제로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네, 뭐 학교에서 일단 방침이 네. 제가 저번 학기에는 대형 강의를 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비대면 강의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이번 학기에 대학원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학원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비대면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대면 강의를 일단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네. 월요일 새벽 4시에 출근하기 vs 금요일 자정까지 일하기. 저는 금요일 저녁까지 일하는 걸로 좋아. 그쵸. 월요일 새벽 4시는 조금. 네, 저는 야간형 타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교수님께 제가 좀 조사해봤는데 페이스북을 좀 많이 네. 하셨던데 네. 페이스북에 장문으로 쓴 글 지워지기 네. 다 쓰셔도 지워지는 거랑 시뮬레이션 다 돌리셨는데 네. 데이터가 날라가기 둘 중에 혹시 저는 당연히 페이스북 글 지워지기를 선택합니다. 그게 더 낫다? 네. 머릿속에 대부분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도 이제 쓰다가 어떤 뭐 익스플로러나 크롬의 에러로 글이 날아가는 게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짜증이 나긴 하지만 뭐 사실은 다시 쓰다 보면 더 좋은 글이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결국 머릿속에서 한 번 더 얘네들이 프로프 리딩이 되는 셈이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는 것 중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6개월짜리 돌린 걸 날린 적이 있는데 그건 날렸다기보다는 초기 조건을 잘못 설정해서 그런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시뮬레이션이었는데 쓰레기 데이터가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시뮬레이션이 안 됐다는 것보다도 시간이 낭비됐다는 것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깝죠. 6개월이면 이거는 뭐 네네. 페이스북 같이 쓰는 게 네, 낫죠.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 많이 쓰시는 표현인데 네.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면 keep going이랑 네. solve for your inconvenience 이 두 단어를 네. 굉장히 많이 쓰신다고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못 쓴다. 네. 하나만 쓰셔야 된다는 거 어떤 거를? 킥보이를 써요. 오른쪽은 보통 제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좀 젠틀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고요. 네, 왼쪽은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네. 교수님 별명이 네. keep going 교수님이라고 네, 네, 학생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네, 마지막으로 네이처 표지 1저자 되는 거랑 10억 일시불로 세금 안 내고 바로 들어오는 것 중에 둘 중 하나를 고르신다면 저는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오른쪽이 낫습니다. 아니 그래도 네. 표시 커버로 들어가는 건데 뭐 사실 네이처라는 거는 상징적으로 좋은 전화이긴 한데요. 네. 네, 뭐 근데 이제 표지 여부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이처의 1저자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아주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성과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네이처보다는 그보다 더 전문적인 있지만 그 분야의 탑 저널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억 일시불로 네, 10억을 받으면은 뭐 정도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투자를 많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학생들하고도 투자를 더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한국과에 기부를 많이 할 생각이고요. 또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면은 동아리를 하나 만들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뭐 학생들의 동아리 만들고 저는 지도교수로 들어가면 되겠죠. 학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좀 더 한 세라도 어렸을 때부터 투자 코인이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주로 주식 관련된 것들이고 실물이 받침이 되고 뒷받침이 되는 그런 데이터를 말 그대로 이제 숫자를 즐기고 다룰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을 이용해갖고 실질적으로 자기 계좌에 돈이 쌓이는 걸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연구에 대해서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 혹시 에브리타임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1점 준 학생들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교수님 가지고 계신 열정에 비해 여러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강의였다.